안녕하세요. 권정호입니다.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. 뭔가 아마 그 이야기를 갖고 있다는 거. 그림 속에. 그렇게 이야기가 없이 비형상의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형상을 통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게 지금이나 그때는 같지. 이제 내가 미국에 가서 그 작업을 하고 한국과 첫 그 전시회를 하면서 만든 작품이 그 해골들 하는 게 있는데 그게 국립현대미술관에 있어요. 그 작품은 형상을 갖고 있어. 갖고 있으면서 그 해골 같은 그런 게 들어가 있다고. 그 시대에 대한 저항. 말하자면은 우리 아픔, 슬픔, 그리고 인간이 견뎌야 하는 그런 그 참지 못하는 그런 울분, 그런 감정적인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는 작품이 지금까지도 내 작품의 그 흐름에 주축을 이루고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했던 미래를 통하는 문하고 지금 대구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거지. 그게 이 두 개가 이제 굉장히 그게 내 상징 작업이라 해놔서 그게 그 구글에 위키피디아에 글을 올려놨어. 위키피디아에 여러분들 그 한번 들어가 보시면 영문으로 권정호 그 KWONJUNJHO 치면은 그게 나와요. 그뿐만 아니라 그 우리 한글 위키피디아에도 그게 나오죠. 그런데 저는 이제 대작을 했다 하는 이야기는 뭔가 아마 처음부터 작은 작품이 잘 사라지잖아. 잘 없어지잖아. 뭐 누가 좋다고 하면 가지고 아프고 뭐 이렇게 없어지잖아. 그래 큰 작업을 하고 싶었어. 아트 신대 할 때도 전부 다 미국에서 왔을 때 거의 큰 작품들이야. 그래서 큰 작품으로 해서 보여주는 게 제대로 보여준다 싶어서 큰 작품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는 뭐 그러고 싶지도 않아. 이제 좀 작아야 되겠다 싶어. 첫째 이게 복원할 때가 그 다음에 지금도 이거 할 때는 뭐 일단은 뭐 좀 그치 한다고 했는데 해놓고 보니 불사질든지 놔둘 데가 없는 거야. 그거 큰 걸 갖다 놔놓으면 보여주기는 좋았는데, 응? 그걸 왜다 보관하나? 그게 큰 짐이더라고. 그러나 큰 작품과 작은 작품과 똑같이 해놔도 보면은 작은 작품은 작은 작품대로 아주 좋지만은 큰 작품대로 또 그게 규모라든지 또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감동이 올 수 있는 그런 게 사이즈가 있다고. 째매리 하는 것도 있지만 크게 하는 것도 좋은 점이 있다고. 장단점이 있더라고. 뉴욕에는 친구들이 이제 전시하고 이제 우리가 그 뭐 교중에서 사진도 찍고 뭐 이랬는데 가까이 지냈지. 누구요? 전수천이라고. 저번에 돌아가셨다는.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서 김차섭 선생도 있었고 우리보다 한 서너 살 많게. 예.
차습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백남주 선생님도 계시고 이래 있었는데 그때에 김그림 선생도 오시고 이래. 뉴욕에는 그때는 판이 우리가 처음 뉴욕에 있을 때는 백남주 선생도 이제 회고전 빗들이 미줌에 이제 회고전 할 때예요. 그 당시에 빗들이 미줌 바이애널 20시간 2년마다 하면서 하는 쇼가 있었는데 그 쇼에 가면 거의 이제 한국 작가들 볼 수가 있었어. 그때에 이제 그림에 대한 세계적 작가들 다 나오는 거지. 우리와 같은 줄리안 스라벨도 있었고, 그 다음에 또 누구야? 이 망치 이렇게 두드리는 보롭스키라든지 이런 작가들. 그때 우리가 또 키스 헤링 우리가 같이 거기에서 작업 활동을 하면서 공부도 하고 이랬는데. 그때 이렇게 보면은 작품 활동했던 사람 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. 지금은. 그래서 정말 장소라든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걸 느꼈고 그런 거에 이제 친구들이 전시할 때 도우기도 하고 그런 이제 시기에 친구들이라든지 작품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는 것들이 굉장히 나에게는 재미도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활발한 그런 게 환경 때문에 같이 썸여 썸여지는 것 같아. 내가 그 작품은 2000년 초에 그러니까 2005년부터 이제 그 당시의 작품들 그때의 이 선에 대한 관심. 내 그림에는 이제 말하자면은 연구해온 방법이 조형요소 점선 면에 대한 연구라든지 입체력하는 그런 연구뿐만 아니라 또 이제 동양적이고 말하자면 오히려 한국적이라 할 수도 있는 동양적인 그런 예를 들면 유불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음양사상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원일기론 그게 음과 양이 결합되어서 나오는 우리가 그정 신라 시대부터 이렇게 전달되어 오면서 우리가 갖고 있던 문화적인 어떤 정신 그걸 어떻게 하면 개발해 볼까 싶어 그 당시에 좀 연구를 했던 거죠. 그때의 작품들이 선의 작품이에요. 선이 처음에는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선은 또 선 가지고 조형을 만들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했고 또 그것 가지고 선이 갖고 있는 특성 그걸 어떻게 하면 작품이 한국적이고 동양적이고 세계적인 그런 모습을 바꿔낼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그 당시에는 좀 했는데 그래서 그걸 했는데 이제 그 내용은 뭔가 하면은 음양에 대한 거. 내가 이제 음양에 대한 거는 그림 다른 쪽에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작품은 사람과 같아서 이렇게 지적인 거하고 감정적인 게 두 개가 결합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전에 보면은 형상을 해체가 그걸 풀어버리고 그 속에 형상이 들어가도록 그런 걸 구상적이면서 새롭게 만들려고 애를 썼지 그 당시에는. 그러다가 그와 같은 내용이지만은 이제 우리가 사고를 일으키고 사고를 당하고 이런 걸 느꼈잖아요. 그런 생각을 한 때가 있었어요. 그 전에 내가 우리의 어려움을 갖다가 그림 그렸는데 그와 같은 맥락 속에서
응? 작품 내용은 다르지만은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의 아픔을 어떻게 남기고 어떻게 그걸 할 건가, 우리의 현실 그런 걸 이제 가져오면서 현대적인 방법을 어떻게 구상을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한 적이 있죠. 그러면서 그 속에 깊은 것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죽음에 대한 걸 어떻게 성화시켜 볼까? 또 죽음이라 하는 그 자체를 어떻게 재해석을 해볼까? 우리가 죽음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길이거든. 그러면서 죽음이 위대해지려고 하면은 그 위대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. 위대한 삶이라고 하는 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가능한지 안 한지 그렇게 그 죽음은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죽음을 의미 있게 하려고 하면 삶을 의미 있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. 그래서 작가는 뭘 남긴다 하는 그런 남길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? 문화적으로 뭘 남길 수 있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그 작족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. 또 내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거하고도 연결되고 지금 대구도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 많이 이제 전에하고는 다르다고. 옛날 우리 시대에는 뭐 그냥 몇 사람 없었어. 그런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경쟁하면서 같이 작품을 서로가 이렇게 나눠가면서 하는 게 그 분위기가 되어 간다고. 이 분위기 하는 건 미술의 분위기인데 이거는 그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무의식적으로 주고받고 하거든. 그 당시에 뉴욕에서도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굉장히 강렬한 에너지지. 뭐 키스 헤링이라든지 거기에 이름 있던 보롭스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방법이 실제로 우리 생활하고 같은 그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내가 지금 그 당시에 작품 째면한 작품을 하고 크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. 나도 모르게 그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그런 이제 그 등이 뉴욕에서 굉장한 힘으로 느껴졌던 거. 그게 내 속에도 에너지로 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걸 느껴요.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우리가 그 환경이라 하는 게 이게 그 어떤 분위기에 돌아가는 그 분위기 속에 타면은 바깥에 있는 다른 그 환경하고 달라서 그 환경 속에 타게 되면 그 시 속의 시간과 같이 호흡하게 되고 그 빨라지고 그게 달라진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 환경이라 하는 거하고 뉴욕에서 활동한다 하는 거나 또 어떤 그런 환경에서 한다 하는 것이 충격을 주고 영향을 주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그 돌아가는 그 살아가는 그 인생의 바퀴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더 빨라지는 거예요. 그럼 뒤에서 내주 보면 뒤에 비교하면 큰 차이 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환경이나 분위기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. 그 사람이 성장하는 데는 그런 데서 성장하는 게 아닌가 싶어. 그 자기도 몰라요. 그런 사이에 어느 사이에 그런 대담함이라든지 그런 게 생긴다 하는 걸 그 작가들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영향이 있다는 거. 대구도 이제 과거 분위기가 달라서 지금은 그런 서로 주고받고 하는 외국에서 공부한 친구들도 많고 지금 여기서 공부한 친구들 그 다음에 작업 활동이 서로 알게 모르게 경쟁을 지금 해나가면서 자기를 성장시키는 그런 좋은 기회로 지금 성장하고 있거든. 다른 유의 뭐 지금 미술관에서 하는 뭐 여러 가지 뭘 만들어내는 그런 그 속에 끼가지고 작업하고 이러면 발전하는 거지.
그런 게 좀 부족한 거지, 대구가. 다른 데 비해서. 부산이나 서울이나 광주보다도 우리가 대구가 그런 기회가 부족해요. 그런 점은 시정부가 앞으로도 또 우리 예술인들이 요구를 하면서 성취를 시켜야 되지. 뭐 예를 들면 이건희 미술관 그거 하나만 생겨도 미술관으로서의 하나가 아니고 거기에 살아있는 시민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작가도 어떤 기회로 해서 좌충우돌해서 그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거거든. 그랬더니 언젠간 될 거예요 아마.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한 10년석, 10몇 년석 미술관, 대구에 미술관 없어서 그 염원했고 또 그걸 위해서 결국 우야다 바이게 만들어졌잖아. 그런데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. 또 다른 그 짜임이라 하면 더 촘촘한 뭐가 생길 거예요. 또 작가들이 그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낼 거라고 나는 생각했어요. 그래, 대구가 그래도 다른 도시보다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. 그래 싶어요. 코로나 시기에 모두가 어렵게 지내는데 다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